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영화 한산에 대한 짧은 리뷰입니다. 특별한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스포일러란 게 있을 수 없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산은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전작인 명량의 1761만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스코어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1000만 명에 근접하는 스코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이 될지 말지는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천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겠죠. 물론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헤어질 결심과 같이 N차 관람을 할 만큼의 영화는 아니지만 이 둘은 전혀 성격이 다른 영화죠. 아무튼 최소한 극장에서 본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영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는 전작인 명량을 촌스러운 영화로 기억합니다. 감정을 쥐어짜는 신파와 심한 국뽕 그리고 투박한 연출이 제 취향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전작에서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을 철저히 복기해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국뽕이라면 기분 좋게 주모와 함께 취하고 싶은 수준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일단 거북선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한산의 부제는 용의 출현이고 그 용은 거북선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거북선이란 최종 병기는 정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대체 언제 해전 장면이 나오나 걱정되고 약간은 지루해질 무렵,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고 대략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해전이 시작되고 그 해전이 시작되고도 또 20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거북선의 전투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화 러닝타임 2시간 9분에서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거북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지만 이 거북선 장면을 위해서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출적 하객진에 관객들이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나갑니다. 중간에 좀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 적절한 후킹 요소를 중간중간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생각을 애써 억누르면서 그 절대절명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참고 또 참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이 최대한 근접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총공격을 하듯이 김한민 감독도 마치 이순신 장군이 된 듯이 똑같이 그렇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 한산은 그 컨셉과 구조 설계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일개 장군이 아니라 거의 반인 반신에 가까운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점에 집중해서 영화를 만드시겠습니까? 이 영화는 오로지 전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자질구레한 다른 이야기들은 전투라는 최종 목적과 그 전체적인 심플한 구조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쳐냅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초기 기획을 뚝심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간 점이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이자 동시에 이 영화를 만약에 불만족스럽게 본 분이 있다면 그렇게 느낄 만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이야기를 외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한 인물들의 디테일이 많이 무시되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복될 이야기라서 다시 거북선으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제 아무리 덤덤한 관객이라도 적어도 이 거북선 등장 장면만큼은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북선의 약점을 수정한 업그레이드 거북선 버전 2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뭐랄까요, 어린 시절에 태권무이를 보면서 환호하던 코울릭의 꼬맹이로 돌아가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멋지고 실제로도 그럼직해 보이는 거북선의 모습에 저는 잠시 혼자서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던 거북선의 노가
접히면서 광자력 엔진이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우주전함 거북선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주전함 거북선이라는 상상을 하니까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 1980년에는 TV에서 나르는 전함 VO라는 만화영화를 방영했었고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1974년에 일본에서 만든 우주전함 야마토를 수입해서 방영한 것이었으며 식민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왜냐하면 외계인의 침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둔 지구를 지키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던 야마토를 우주전함으로 개조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전함 VO가 전함 야마토였다는 사실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었죠. 그런데 한국에는 왜 우주전함 거북선 같은 게 없을까요? 있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나온 나라라 우주전함 거북선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소위 우라카이 그러니까 짝퉁이었습니다. 우주전함 야마토를 손쉽게 수입해서 보여주고 우주전함 거북선이란 짝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죠. 좋아요. 그땐 그렇다 치고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어떨까요? 짝퉁이든 뭐든 아예 국산 애니메이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때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했었기에 관련해서는 10시간이라도 할 말이 많지만 줄이고 빨리 다시 한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명량에서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외장 와키자카를 연기한 변유한 씨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단지 그의 마스크 자체가 원래 너무 선해서 이순신에게 당하는 적장에게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는 약간의 역효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스크린에서 뵙는 안성기 씨는 마음이 짠해왔고 암유발 캐릭터인 원균 역의 손현주 씨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범죄도시가 떠올라서 좀 아슬아슬했고 김양기 씨와 옥태견 씨는 좀 밋밋하게 연출되어서 아쉬움이 생깁니다만 명량에서의 이정현과 진구가 이렇게 만났었구나 하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 이외에 승려로 위장 잔입해서 거북선의 설계도를 훔쳐가는 와키자카 사효의 역을 했던 이서준이라는 배우는 그 강렬한 눈빛과 집중력으로 몇 년 후에는 매우 많은 작품에서 그의 주연으로서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역은 준사 역의 김성규 씨입니다. 극 중에서 항외,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공식적으로도 1만 명 이상의 왜군이 조선에 귀순했었다는데 그런 일본군 중에 조선군의 편에 서서 일본에 대항해 싸웠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장면 또한 그와 이순신의 대화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천 전투에서 이순신에게 총상을 입혔으나 조선군에게 잡힌 왜군인 준사는 이순신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말입니까? 그렇다. 마침내 준사는 의의 깃발을 들고 불의의 왜군과 싸웁니다. 이 부분은 의미 있고 인상 깊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 연출 방법에 있어서는 이 김한민 감독답게 약간 투박하고 너무 직접적이라서 살짝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한민 감독의 장단점은 이렇게 섬세함은 떨어지는 단점과 강력한 기세로 밀고 나가는 힘이 넘치는 그런 장점이 공존합니다. 단지 그 단점보다 장점의 힘이 워낙에 세서 모든 단점을 부수고 돌진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준사 캐릭터는 드라마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스핀오프로 다른 작품도 나와준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순신 역의 박해일 씨는 역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전작인 명량에서 최민식 씨가 보는 이순신은 매우 인간적인 면이 강조된 무인 용장이었다면 이번 한산에서 박해일 씨가 분한 이순신은 극도의 절제심을 가진 문인 느낌의 지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와키자카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하고 진행됩니다.
아니 이순신 영화인데 이순신의 나레이션이 아니라 적장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의 분량 자체도 왜군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조선군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와키자카의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연출되어 있기에 이순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성웅이라는 호칭에 정말 걸맞는 것일 수도 있고, 단점은 인간이 아닌 마치 뭐랄까요, 전혀 안 어울리는 표현일지 몰라도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미 촬영을 마쳤고 내년에 개봉할 3탄인 노량에서 이순신 역을 한 김윤석 씨까지, 그러니까 최민식, 박해일, 김윤석의 3명의 이순신을 다 합치면 그것이 비로소 이순신의 실제 모습에 그래도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럴까요? 바로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을 너무 인상적으로 봐서인지 한산의 박해일에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꾸 바다 장면이 나오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와키자카에게 활을 겨누는 이순신과 이순신에게 총을 겨누는 와키자카의 장면에서 저는 결국 극장에서 혼자 빵 터져서 웃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말이죠. 조선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가 그렇게 나쁩니까? 전 바다가 좋아요. 나도. 외놈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그 친절한 장군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왜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자, 엉뚱한 소리가 더 많아져서 이 리뷰가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야 생업 중에 가끔이라도 리뷰를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산은 영화관에서 볼 만한 작품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작 중에서 보자면 헤어질 결심처럼 예술적이거나 탑건처럼 압도적이진 않지만 이순신이란 치트키가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외적을 쳐부수는 장쾌한 해전이 펼쳐지는 영화는 그 자체로서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스크린이 큰 영화관, 그러니까 아이맥스 같은 곳에서 봐야 할까요? 꼭 아이맥스일 필요는 없지만 스크린이 크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스크린 사이즈보다 사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배와 배가 부딪히고 그러는 전쟁 영화는 상당히 복잡한 사운드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사운드가 떡진 듯이 뭉쳐져서 이 뭐가 뭔 소린지 귀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공들인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저는 아이맥스보다는 돌비 애트모스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고 대략 1시간 20분이 지나서 해전이 시작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때부터 한국 배우들의 대사에도 자막이 붙습니다. 아마도 해전의 복잡한 각종 사운드와 웅장한 음악 속에서 대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는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대사에 붙어있는 한국어 자막이라 이 OTT가 아닌 영화관에서는 보기 힘든 경험이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가볍게 리뷰해본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화 한산이었습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